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리바바 정부 규제와 그에 반해 견조한 실적,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알리바바의 그 사업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타오바오, 네, 티몰 등의 커머스와 알리익스프레스, 라자다 등의 해외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인 유쿠, 알리바바 픽처스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기업 소개와 투자 포인트, 그리고 밸류에이션,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커머스 분야, 알리바바 클라우드,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중국 내 전자상거래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해외 전자상거래, 어, 차이나이오 물류 서비스, 그리고 또 로컬 서비스, 클라우드, 미디어 콘텐츠 등의 다변화를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알리바바의 그 사업 부문별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자료보다 이것은 이제 삼성증권에서 정리해둔 자료인데, 코어 커머스 부분에서 차이나 커머스 리테일이 66%, 네, 그리고 도매인 1688이 2%, 알리익스프레스, 라자다 등의 국제 플랫폼이 5%, 네, 등 전체 매출 비중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까지는 87%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잉 시스템은 8% 정도이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계 부분에서 선아트 합병 효과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아트는 중국 최대 오프라인 슈퍼마켓 회사였는데요. 타오바오가 인수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매출로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아트를 합쳤을 때는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4%, 네, 비합쳤을 때는 22% 정도입니다. 네, 먼저 커머스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머스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아트, 그리고 프레시4, 1688 등등이 있는데요. 크게 소매에는 타오바오, 티몰, 알리익스프레스가 있고, 도매에는 1866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또 나눠보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타오바오와 티몰 1866이 사용되고 있고, 글로벌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리바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분기 코어 커머스 부분의 매출인데요. 1,800억 위안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투자 자산전 에비타는 전년 대비 6% 상승하나 핵심 전략 투자 반영 시 11% 감소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핵심 전략 분야는 있다시피 커뮤니티 마켓플레이스, 네, 타오바오 딜, 동남아시아 플랫폼 라자다, 지역 소비자 서비스 등 고객 만족과 사업 확장에 관한 투자 집행으로 향후 실적에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남은 성장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알리바바의 중국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62%, 네, 6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뉴 리테일 전략으로 리테일 소비 시장에서도 1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온라인 쇼핑 침투율은 25% 정도로 아직 75%의 오프라인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면 알리바바의 매출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알리바바의 점유율인데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기업용 메신저 플랫폼 팅톡을 클라우드 사업으로 재편하였고요. 매출은 160억 위안 증가하였고 성장률은 29%입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 주요 고객인 그 바이트댄스가 이탈하면서 지난 그 과거의 클라우드 성장률에 비해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인터넷, 금융기관, 리테일 산업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설명인데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산업에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클라우드의 최근 분기 실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60억 위안으로 29% 성장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에는 59%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약간 기대 이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점은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 4분기 중국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40%로 알리바바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화웨이와 텐센트가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4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4.2%, 알리바바가 7.6%로 알리바바는 아직까지는 중국 내 시장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인데요. 매출 비중은 4%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도 적고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종합 미디어 강자라고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업부의 경쟁력은 동영상 뮤직 스트리밍으로 대변되나 테스트 바이두와의 경쟁에서는 고전 중입니다. 실제로는 언론, SNS 등 종합 미디어를 갖고 있는 사업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인데요. 세 번째에 위치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 플랫폼과 전자상거래를 융합하여서 양홍이라는 인플루언서 등을 발굴해내면서 이것을 또 전자상거래 매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15%의 성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적자 상태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알리바바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사업 확장인데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성장률은 40%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매출이 역성장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지난 사업보고서 기준 1,100억 달러의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또한 16.7%로 양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2022년 1분, 알리바바의 회계상 기준으로 22년 1분기에는 매출 성장률 34%, 그리고 애뉴얼 액티브 컨슈머라는 고객이 11억 8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지난 분기에 비해서 4,500만 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스 분야는 39%, 그리고 해외 플랫폼은 54%, 물류 서비스는 50%, 클라우드 시스템은 29%로 전 분야에서 높은 성장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뉴 리테일 전략으로 오프라인 물류에도 16%를 침투하였는데요. 이것은 알리바바의 오프라인 침투 전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먼저 3km 이내에서는 30분 이내 배송, 그리고 또 20km 이내에서는 반나절 혹은 같은 날 아니면 다음 날 등 현재 우리나라의 쿠팡 시스템과 같이 중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30분, 1시간, 당일, 2일 등의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거점 면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리프레시 히포 점포를 257개 증가시키면서 전년 대비 55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써나트인데요. 중국 오프라인 선두 슈퍼마켓으로 신선식품의 배송 거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콜드체인 시스템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기보다는 다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 써나트와의 시너지가 잘 난다면 신선식품 배송에서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외에 사업 확장인데요. 해외로 확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보면 중국은 주로 동남아시아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국의 1위에 이제 알리바바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토코피디아, 알리바바, 그리고 또 라자다 등의 상위 4개 안에 알리바바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스 분야에서 에비타가 마이너스로 나왔던 이유인 투자 사례인데요. 투자를 통해서 이제 가성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가 플랫폼인 타오바오의 딜은 1.9억 명을 상회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아이들 PC는 MAU가 1억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테일에서도 활성화하고 있어서 글로벌 전체 AAC는 2.65억 명, 그리고 해외 플랫폼 활성화, 그리고 라자다는 주문 건수가 90%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매출과 펀더멘탈에 관계없이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자국 기업의 칼을 휘두르는 중국 정부,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중국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883조 어치나 날아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와 알리바바의 주가 추이인데요. 엔트그룹의 IPO를 지연시키면서 시작된 이 위기는 현재 알리바바의 벌금을 추징하고 엔트그룹의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지수인 골든드래곤 지수와 중국 규제 간의 관계인데요.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중국 상장 기업이 주가가 많이 하락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멘토님이 보내주신 알리바바의 25%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공의 최근 컨퍼런스 콜 답변인데요. 요약해보면 알리바바는 현재 중국의 그런 새로운 규제와 억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매년
30%대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어, 기다린다면 언젠가 다시 알리바바가 주가를 회복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최근 분기에서 나왔던 자사주 매입 규모 상향인데요. 원래는 기존에는 발표한 자사주 100억 달러 매입 계획을 150억 달러로 상향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 중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4월 말부터 36억 8천 37억 정도를 37억 달러 정도를 매수하였고 2022년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PER 밴드로는 12개월 선행 PE가 18배로 정고점은 32배, 5년 평균 25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주가 자체도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37%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이후 매출 성장률을 30%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난 3개년의 매출 성장률인 40%, 그리고 최근 1분기에 35% 성장을 고려하여서 부적으로 30%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3개년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16.7%로 잡아보았고, ROIC는 향후 4년간의 평균값인 18.5를 설정하였습니다. 외액이 6%에서 ROIC 18.5일 때 영업가치를 22.5 정도로 계산을 해보았고요. 법인세율은 2%로 보았습니다. 현재 시총인 5,300억 달러 정도에서 7,100억 달러 정도로 업사이드는 35%가량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알리바바의 긍정 요인은 대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이외에도 물류, 듀리테일, 클라우드 미디어 콘텐츠 사업 등 다각화하며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과 동남아에서 사업 진행으로 최대 21억 인구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분기 클라우드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앞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더 성장하면 아마존처럼 클라우드가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 의지가 있고, 대외 이슈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로 저렴한 구간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을 35%인 점이 긍정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 요인은 중국 정부의 규제 압박으로 사업 환경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편의성을 고려할 때 상장 폐지 등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70%와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 한국과 비슷한 25%로 보아 중국 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 코로나 효과로 높아진 이커머스 성장률이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플랫폼 규제로 기업의 성장과 관계없이 그냥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가 매수 아이디어가 더 빠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